어떤 것들은 한국에서 합법이지만 해외에서는 불법이에요. 사람들이 트램 안에서 다른 승객한테 쏘기도 하고. 알베르토가 도박했다고? 나 배팅했어. 야동 얘기 나는 많아하고 전문가니까. 대마초 일단 얘기할게. 왜냐면 이형 형 스타크래프트 선수 했을 때 집에 컴퓨터 없었다. 그럼 형 재수 씨가 얼굴 하얘지는 거 봐라. 자, 날씨가 아주 많이 추워졌네요. 진짜 어제 너무 웃긴 게 날씨가 이게 추워지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알지 나도 인도 사람인데 인도 사람인데 날씨 추워지는 거 알잖아. 언제 10년 안 됐을 때. 집에서 나가는데 매니저로부터 형 날씨 많이 추워졌죠? 이제 미용실에 갔잖아. 오빠 날씨 많이 추워졌죠? 아 추워졌다. 그럼 머리 감는데 형 날씨 많이 추워졌죠? 10명이 추워졌죠 하는데 내가 그래서 이거 올렸어. 날씨 춤춰 그만해. 아니 근데 이해가 돼 이게 여름 되면은 날씨 많이 덥죠? 약간 이런 게가 한국만 있잖아. 이게 여름에 먹는 음식 물론 1년 내내 먹어도 되는데 이 한국 사람한테는 계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제가 혹시 뭐 생각해 본 적이 있어? 근데 이거 그냥 스몰 토크 아닐까? 이거 그냥 스몰 토크 아닐까? 아니 스몰 톡 이탈리아 똑같이 우리 사계절이고 계절이 그거지 뭐. 우리 똑같아. 똑같아. 참 난 미치겠네. 아, 왜냐면 인도 사람들 쭉 그런 거 없으니까. 우리는 날씨 더 더워졌죠? 더울까요? 지금 보니까 뉴델리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장난 아니야. 그래서 이게 지금 학교 잠시 일시적으로 이게 원인이 얼마 전에 우리가 축제 얘기 뭐 하다가 니왈리 축제라고 있었잖아. 인도의 피세 축제. 근데 이게 14억 5천만 명이 폭주놀이 하면은 환경에 얼마나 이게 피해가 될까. 그래서 법적으로는 판매하는 것도 금지시켰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거는 실행을 잘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 니왈리 축제 지나자마자 남날부터 공기가 장난 아니야. 독일 뉴스에서 떴어.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학교 불꽃놀이 때문에 대박이다. 이거 약간 오늘 주제랑 관련된 건데 불꽃놀이 불법이잖아. 이탈리아도 우리는 연말이 되면 이 불꽃놀이 하는 게 약간 원래 관습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근데 문제가 얘네들 그냥 원래 사실 한국처럼 작게 해야 되는데 이탈리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치고 독일도 마찬가지야. 죽은 사람 몇 명 있었어. 그래서 그거 위험한 거 다 불법인데 아직까지 단속이 안 돼. 그리고 사람들이 뭐 하냐면 밤에 이제 불법이잖아. 그래서 그냥 만들어. 우리 가장 심한 불꽃놀이 뭐냐면 나폴리에서는 마라도나 신이잖아. 그래서 마라도나의 폭탄이라는 불꽃놀이 있어. 아 진짜. 제일 세. 이탈리아 연말의 불꽃놀이? 와 전쟁 같아. 아니 독일도 원래 우리도 그 12월 31일 좀 크게 한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연말 실베스타라고 하는데 그래서 실베스타 퍼이어베크라고 해서 이제 불꽃놀이 크게 하는데 똑같아. 사람이 너무 많이 다치고 이러니까 나도 이제 예를 들면 대학교 다닐 때 컬른 근처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연말 보내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잖아. 컬른 중앙역에서 이제 막 트램 타고 있는데 사람들이 트램 안에서 다른 승객한테 쏘기도 하고 지나가는 자전거한테 그 바퀴 사이로 쏘기도 하고 하면서 진짜 많이 다쳤어. 근데 이탈리아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다 금지시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람 다치는 거면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동물 보호를 위해서. 아, 그치. 이 동물들은 고양이, 강아지 이 받는 스트레스와 이 두려움이 너무 커서 아예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 나오고 아마 그렇게 불꽃놀이 금지다 이렇게. 이게 좋은 얘기야 사실. 우리 집에는 강아지들도 니왈리 축제는 침대 밑에 숨겨 있어. 되게 겁나고 뭔지 얘네들이 되게 맞아.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사실 준비한 거 이거예요. 외국인으로서 어떤 것들은 한국에서 합법이지만 해외에서는 불법이에요. 근데 반대로 해외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합법인데 한국에서는 걸리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벌금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아서 오늘 저희도 좀 알아봐가지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맞아.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일단 한국에서는 금지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합법인 것들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많지. 내가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친구들이랑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스나이라는 데 갔어. 스나이? 스나이는 뭐냐면 배팅 센터야. 동네마다 배팅 센터가 있어. 그래서 거기 가면 쫙 이렇게 스크린들이 있어. 화면들이 있는데 스포츠 다 보여줘. 테니스, 견마, 축구, 럭비, 뭐 배구 다 있는데 그걸로 배팅하는 거야. 나 어릴 때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이제 또 축구 좋아하고 하니까 야야 배팅하자. 그래 금금액이 아니고 뭐 알베르토가 도박했다고? 나 배팅했어. 와. 왜냐면 우리 합법이니까. 내가 거의 고등학교 때 3, 4년 동안 쭉 했는데 한국에 왔더니
도박이라고 부르고 이거 불법이다. 근데 사실 이 유럽 축구만 보면 배팅 회사 스폰서인 팀들이 많아. 이게 또 조금 한국에서는 한국인이 하는 게 불법이고 외국인이 아마 여건이 있으면은 그 합법적으로 하는 그런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 불법이 아니야. 합법적인 사이트 있고 불법적인 사이트 있는데 합법적인 사이트에서는 상대적으로 배당금이 좀 낮은 편이고 불법적인 사이트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배당금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배팅 했다는 거 증거가 있으면 그거 불법이야. 그 범죄 도시사에서 나와요.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정보이고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잘 법을 알고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너무 신기한 게 하나 알게 됐어. 뭔데? 셀프 디펜스라고 하잖아. 내 방어를 위해서. 자기 방어. 한국에서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상대방을 때리는 게 가해자, 피해자가 아니야. 와 진짜? 진짜로. 그래서 이게 너무 놀랐어. 그래서 근데 해외도 무조건 우리도 이게 피해자 아니야. 이게 나라별로 그래서 법이 다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총을 쏴도 이렇게 보호를 받잖아.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어려워. 근데 우리는 법이 한국 쪽이랑 비슷할 건데요. 이게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 얘기하자면 미국에는 캐슬 덕트린이라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누가 내 집에 쳐들어왔을 때 나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자기 방어할 그런 그 권리가 있고 독일 법도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나도 이제 옛날에 그 호신술 세미나 때문에 여성 호신술 관련된 이런저런 것들 찾아봤는데 예를 들면 아니면 가해자가 여자를 어디 만졌어. 그럼 그 여자가 그 순간에 때리거나 했을 때는 이게 그냥 어느 정도 합법인데 누가 뭐 가슴이나 엉덩이 만졌어. 충격 먹어. 잠깐 얼어있지?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내가 그 다음에 뒤로 따라가서 때려? 그러면 나도 벌을 받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탈리아 비슷한 적이야. 우리 당했는데 그 이후에 쫓아가지고 이렇게 뭐 총 쏘거나 뭐 칼로 하거나 그러면 셀프 디펜스 그런 거 아니고 이제 가해자 되는 거 한국이랑 비슷해 우리. 되게 재밌는 거야.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칼로 이렇게 하잖아. 먼저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보다 낮은 난이도로 내가 때려야 돼. 칼로 말고 그럼 뭐 칼로 말고 그 정도를. 만약에 상대방이 그게 말이 돼. 되게 어렵다. 칼 잡았는데 이거 아니다. 더 적은 걸로. 놀다가 뭐 어디 공공 장소에서는 시비 붙으면 싸울 수 있잖아. 그냥 외국인은 이제 초반까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외국인들이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럭키 형 어디 가서 그만 시비 걸어. 나는 옛날에는 우씨 했는데 요즘에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 이탈리아도 많이 찾았어? 많이 찾았다면서. 일단 신기한 게 한국에 대해서 이제 문신에 대한 문화도 되게 불법인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사실 근데 내 주변에 문신 있는 사람 되게 많고 저랑 친한 친구들은 아예 문신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인가 합법인가 찾아봤어요. 뭐냐면 정말 나랑 친한 친구가 이제 타투샵 하니까 불법 영업하실 거 아니야. 아니야. 한국에서는 의료 면허 없는 문신 시술이 불법이야. 한국에서는 합법적인 타투샵 하려면 의료 시술 면허 있어야 돼. 시험 봐야 돼. 근데 유럽이나 일본은 자격증만 있으면 되고 의료 면허는 필요 없어. 이탈리아는 문신이 없는 사람 찾기 더 어려워. 그렇지. 다 있어. 인도 마찬가지야. 스페인도 우리 다 있어. 왜냐면 우리 이렇게 여름에는 태닝하는 문화니까 옷 벗어야 되니까 몸을 예쁘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 아마 한국 분들도 많이 알면 인도 가면은 헤나 타투라고 있어. 그 헤나가 약간 템포리 타투라고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내려온 문화야. 결혼식에 딱 여자가 손에다가 이렇게 다 하고 가족들이 다 하고 헤나 타투 외에 그냥 문신 있잖아. 기본적으로 자기 이름은 여기다가 써 있었어. 근데 내 생각하는 언제나 우리 오늘 그래도 법에 대한 얘기할 건데 이 법이라는 게 생기려면 결론 국회의의 입법 과정. 법 과정 끝나고 나서 법이 생기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이유가 있어. 아마 옛날에는 이제 아마 문신 제대로 안 하면 염증 생기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의료적인 면허 있는 사람들만 하자 이런 법이 생겼을 거고 다 이유가 그래서 있네. 받아들여야 되고 오히려 이런 토론 통해서 뭐 개정하거나 바꾸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나도 일단은 이제 좀 야동 얘기 나는 많아하고 전문가니까. 알겠어요. 뭐 야동 대마초 일단 얘기할게요. 왜냐면 독일에서 최근에 이제 들어온 법이 있으니까 올해 4월 1일부터 이제 대마초 합법화됐어요. 독일에서.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근데 배경을 조금 잘 알아요. 제일 큰 거는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합법화시킨 거예요. 왜냐면은 대마초가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이제 그 미성년자 그리고 청소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높지.
많이 높아졌어요. 이제 많이 증가했고, 근데 불법이었는데 증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통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대마초하면서 되게 좀 사회적인 문제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합법화 시키면서 제일 큰 거는 이제 어린이 청소년 보호 그리고 위생, 그 이유가 사실 제일 커요. 그래서 일단 4월 1일부터 지금 도입됐는데 그 양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25g, 그러니까 말린 거 25g까지 가지면 되고, 집에서는 50g까지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내가 예를 들면 마음껏 그냥 판매할 수는 없고, 판매 관련해서 이제 허가 따로 필요하고, 그러니까 거의 면허증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지. 그러면 그 나라 가서 우리가 해도 되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 있는데, 한국 국적 가신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어디 가셔도 전 세계 어디 가도 걸리니까 이거 합법된 나라에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는 보통 이 다니엘 말하고 있는 거 한국에서 불법이지만 많은 나라에서 합법인 게 보통 영어로 recreational drug이라고 해. 그러니까 즐거움을 위한 견마약, 가벼운 마약이라고 부르는 건데, 다니엘 말한 것처럼 사실 이탈리아도 우리 합법이 아닌데 불법인데 합법화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사회적인 토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왜 그러냐면 일단 이 견마약 밀매 없어지는 거야. 어느 정도. 왜냐면 어차피 허가받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라 쪽에서도 세금 생기고 컨트롤이 돼서, 그래서 장점들도 있는데 나쁜 점들은 뭐냐면 견마약들은 사실 건강에 좋지 않고, 그리고 마약하고 나서 일하거나 운전하면 좀 이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논문도 많으니까 약간 사회적인 토론인데, 이탈리아 법이 웃겨. 이탈리아에서는 개인적인 사용은 합법이야. 거래는 불법이야. 거래는 불법이고. 말이 되냐? 가지고 있는데 결론 누구한테 샀을 텐데. 이거 좀 다른 거는 궁금한 거야. 게임을 많이 해? 온라인 게임 같은 거? 안 하지 거의 원래. 게임도 여기 들어와. 재밌는 게 하나 있어. 셧다운이라고도 알아? 셧다운? 셔터 몰라. 셧다운제일 안 하지. 신데렐라 법. 그러니까 신데렐라 법 셧다운제가 있는데. 기욤 형 스타크래프트 선수했을 때 집에 컴퓨터 없었. 맞아. 천재야 진짜. 그치.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 근데 나라별로 이게 결혼할 나이도 되게 다르더라고 이게. 독일하고 이태리는 몇 살부터 합법적으로 나이? 우리 18살일 거야 아마. 18살. 인도는? 인도 18살이야. 16. 18인데 근데 얼마 전에 이라크인가 어딘가가 결혼 나이를 9살로 내렸다고 하더라고. 그게 되게 이슈였어. 이거 지난주 뉴스인데 조금 문제가 많이 될 텐데. 이제 9살이면 그거 알아? 이탈리아는 1981년까지 명예살인이 합법이었어. 명예살인? 명예살인이 이탈리아 1981년까지 합법이었어. 명예살인의 기준이 뭐야? 기준이 뭐냐면 다니엘 와이프가 집에 돌아왔는데 다니엘이 침대에서 다른 여자랑 같이 바람 피고 있어. 그러면 재수 씨가 죽이잖아? 합법이야. 얼굴 하얘지는 거 봐라. 무섭지? 올해 몇 년도예요? 결혼 얘기 나오니까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인도 사람이잖아. 이제 뭐 결혼 얘기하면 항상 이런 거를 해. 인도에서는 결혼 5번 해도 되지 않아? 폴리게미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근데 인도가 원래 됐잖아 원래. 안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잘못, 어느 종교에서는 여러 번 결혼하는 게 안 되는 거야. 주로 무슬림 믿는 나라에서는 주로 이거를 합법된 곳이 있는데 다는 아니야 또. 뭐 되는 나라가 있고 안 되는 나라가 있는데 인도에서는 하여튼 법적으로 한 번 이상 결혼이 인정이 안 돼. 그럼 파키스탄은? 파키스탄은 돼요. 거기는 무슬림이잖아. 거기 일부 닫혀지니까 이제 다니엘 뭐또 뭐 이제 독일 하면 또 큰 거 항상 큰 이슈가 성매매죠. 성매매죠. 우리가 성매매 이제 합법이니까 한국은 불법이고. 근데 이제 이것도 너무 신기하다. 이탈리아 완전 불법. 이미 좀 됐어요. 그리고 2002년하고 2017년 좀 두 가지 중요한 시점인데, 2002년에 이제 Prostituiertengesetz라고 해서 이제 몸을 파는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일단 고용계약서 쓸 수는 있고 4대 보험 적용됐던 게 2002년부터. 그분들은 대부분 프리랜서인가? 아니면 회사 소속인가? 아니 회사 소속은 없고 뭐 보통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업체인데 거기서 임대를 내면서 그 방을 쓰는 거야. 본인이 프리랜서인데,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 이렇게 운영되는 거고. 그리고 2017년 이제 Prostituiertenschutzgesetz라고 해서 이제 몸을 파는 여성 남성들 보호법이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내가 이제 만약에 그런 업을 하려면은 무조건 일단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상담, 약간 OT 같은 거 받아야 돼.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꾸준히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개인 사업자 등록증 받고 이거 이렇게 운영되는 거야. 우리 또 불법인데 여기도 이제 사회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어. 여기
여기 왜냐하면 이탈리아 말로 이런 말이 있어. 이 성매매는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 가장 오래된 비즈니스다. 그런 얘기 있는데 결론 그런 불법적인 단체들은 그걸로 이 수익이 생기잖아. 그래서 안 좋은 거고 성매매 하시는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은 보호 제대로 못 받아. 그리고 불법 치료자일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기본적인 인권이라든지 권리라든지 보존이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 별로 안 좋아서 성매매 합법인 나라들이 그래도 많지. 사실 네덜란드 있고 북쪽은 거의 독일은 합법이고 벨기에 아마도 벨기에도 합법이고 독일 합법이고. 인도는 풀법인데 뭐 풀법으로 하는 곳이 있겠지만 일단 합법화는 아니야. 약간 조금 더 가벼운 건데 교통법 관련해서 차이가 있어. 나도 오랜만에 나는 그 운전할 때 맨 처음에 진짜 많이 헷갈렸는데 독일은 전부 다 비보호예요. 아마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일 거야. 전부 다 비보호야.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좌회전 하고 싶은데 비보호면은 보통 그냥 다 갈 수는 있잖아. 근데 이제 화살표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화살표가 있다는 거는 내가 좌회전할 때 반대쪽에서 차가 안 온다는 뜻이야. 그냥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다는 뜻이고 보통은 그냥 파란 뿌리면은 무조건 비보호인 게 나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나 한국 와서 파란 불이 뜨니까 가려고 하는데 같이 탔던 친구들이 야 잠깐만 가면 안 돼 막. 맞아. 유턴도 그래. 유턴도 우리 다 비보아. 그냥 유턴하고 싶으면 유턴 하는데 한국에 안 되잖아. 한국에서는 지정된 구역에서만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조금 교육시켜야 될 것 같아. 외국인들한테 교육시켜야 돼. 맞아. 대신에 한국처럼 이렇게 그 빨간 불인데 우회전 할 수는 있잖아. 우리 안 돼. 이제 안 돼. 한국도 이제 독일 안 되지. 그리고 차이점 있는 것도 한국에서는 오토바이 고속도로 주행할 수 없어. 맞아. 그것도 신기해. 우리는 당연히 가능한데. 독일에서 요리 관련 법 같은 거 없어? 맛있는 요리하는 게 불법이라고. 마시는 거 불법. 너 잠깐 나와봐. 아니 되게 미국의 게인스빌 조지아에서는 닭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손으로만 먹는 법이 있어. 포크로 닭 먹다가 누가 신고하면은 귀여운 법이 하나 있어. 이런 귀여운 것도 있지 않아? 뭐 음식 관련된 좀 많아. 일단 이 유럽에서는 미국산 치킨을 구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클로린 치킨이라는 거 있어. 클로린 처리 닭고기. 이 닭고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는 이 염소, 클로린이라는 거 이제 세척하거나 처리한 닭고기. 이제 클로린 처리 닭고기라고 부르는데 클로린이라는 성분 활용을 하는 게 미국이나 한국에서 합법이지만 유럽은 다 불법이야. 음식 관련도 규제들이 많아서 거의 우리가 좀 엄격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유럽은 시장에서는 살아있는 동물을 판매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해산물집 가도 또 한국처럼 해산물 보여주고 그런 거 덜. 몰랐다. 이거 진짜 나도 느끼지 못했어. 근데 이건 약간 불법, 합법의 개념보다 아마 몰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메시지를 받았어요. 어떤 분한테 DM으로 메시지 왔는데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갑을 파는데 이거는 독일 SS예요. 그러니까 SS의 상징이야. 우길기 똑같은 문제야. 유럽 사람들은 우길기 무슨 의미인지 뭔지도 몰라. 그냥 맞아. 나 이번에 한번 한국 사람이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 이탈리아 어떤 축구 클럽에서 관객석에서 이제 뭐 우길기 있었던 거야. 그 로고라는 거 어떤 의미 가지고 있는지 아예 모르니까 이게 똑같은 거야. 우리 보기에는 에골이랑 번개 멋있는데 사실 SS야. 그거 진짜 그 문제야. 알려야 되고. 그건 진짜 알려야 되는 게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도 당연히 있고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겨울 여행 유럽 가 독일 크리스마스 시장 가야지 하면서 장갑을 끼고 가는데 체포돼. 맞아.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억울하게. 이것도 아마 이 독일 똑같이 우리 또 파시즘 문화를 어떤 찬양하는 맞아요. 파시즘 문화 찬양하는 게 우리도 불법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불법이야. 아마 독일도 이거 하는 거. 이탈리아 가서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잡혀가. 이것도 하나 재밌는 게 생각났다. 한국에서 시위 많이 데모 많이 하잖아. 외국인이 한국 시위에 참여하면 그거 불법이야. 맞아요. 한국에서는 한국인만 할 수 있고 외국인은 그거 참석하면 안 되는 거야. 어느 시위에서 한국 국적 아닌 분이 한국의 시위 참석해서 진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큰 차이점이야. 이 한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집회 불법이야. 그건 전 세계 불법이야. 인도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그래? 이탈리아는 아니야. 인도도 허가를 안 받고 하면은 불법이야. 일단 하는 데가 있는데 독일은 불법이 아닐 거야. 허가받지 않은 집회.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집회나 시위는 한국에서 불법입니다. 당국은 허가받지 않은 집회를 해산시킬 수 있으며
주최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집회 자유가 더 강하게 보장됩니다. 라고 나는 이렇게 법을 그렇게 찾았어. 독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기본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되게 좋은 거야. 한국에서 가능한 거. 공공 장소에서 음주 가능해. 한국은 가능해. 그래서 봄 되면 4월, 5월쯤 되면 날씨 예술인데 캔맥 사서 석촌호수 가서 딱 맥주 한잔 하면서 호수 보고. 독일도 아마 근데 독일도 한국은 아마 다 합법일 건데 어떤 장소에서 불법이면 보통 안내판이라 그렇게 이제 알려주는데 작년 재작년 좀 사건도 있어서 아마 이제 한강에서는 술 먹는 게 조금 규제가 생긴 것 같더라고. 한번 체크해야 되겠다고. 근데 이탈리아는 가능한데 미국 같은 뭐 많은 나라에서 그거 안 돼서 많은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에 와서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맞아. 나는 친한 교포 형들하고 맨날 그 얘기했었어. 정말 길맥 만세. 왜냐면은 길맥 만세. 왜냐면은 너무 좋은 게 우리가 이제 이태원에서 예를 들면 독일 말로 이제 포글륜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제 뭐냐면은 불 지필 때 약간 맨 처음에 이렇게 데피는 거. 그러니까 불이 확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맨 처음에 이제 데피는 거 이거 포글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놀기 전에 처음으로 이제 살짝 이제 분위기 워밍업. 워밍업 하는 거 이제 포글륜이라고 해.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만나서 길맥 마시면서 골목길들 건넜을 때 그때 나눈 대화는 대박이야. 그때 나눴던 대화들은 어디 막 가서 음악 듣거나 막 춤췄을 때 그때 정신 없잖아. 근데 정말 약간 조용한 골목길들 걸으면서 우리끼리 길맥 한 잔 마시는 게 최고로 낭만적인 순간들이야. 많이 먹고 만취하면 안 되지만 딱 여름에 와이프랑 벤치에 앉아서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그거 더 좋은 게 없지 사실. 아무튼 오늘 정말 우리가 다양한 법 관련 이야기들을 했고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로마의 법을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국에서도 당연히 한국의 법을 달아야 되고 그러면서 길맥 한 잔. 요즘 이 로마 사회에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여행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선입견들도 인도 식당 가서 손으로 먹으면 할인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네, 다 합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재밌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저도 너무 궁금하니까. 그리고 구독 취소하는 게 불법이에요. 구독 불법입니다. 잡혀갑니다. 법 지키세요. 안녕.